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개봉한 영화 12 마이티 오어펀즈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러스트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군인으로 복무한 후 학교 클럽에서 교사와 축구 코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러스티와 그의 가족은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텍사스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프랭크라는 선생님을 만났고 갑자기 경찰이 피범벅이 된 하디라는 10대 소녀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하디의 아버지가 이틀 전에 살해됐고 하디의 엄마는 하디를 아버지의 시신과 함께 홀로 남겨둔 채 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프랭크는 경찰에게 하디를 학교 진료소로 데려가라고 말했고 프랭크는 러스티와 그의 가족을 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집을 봤을 때 러스티의 아내 와니턴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러스티가 아니었다면 와니턴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러스티는 닥홀, DOC 홀 이라는 의료 종사자를 만났고 그들이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몇몇 소년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프랭크가 소년들을 처벌하러 왔지만 DOC는 프랭크에게 소년들이 단지 미식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하여 소년들을 보호했습니다. 다음날 러스티는 고아원 학교에서 축구팀을 결성하기를 원했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장은 동의했습니다. 그날 늦게 수업 시간에 러스티는 대부분의 소년들이 읽거나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스티는 인내심을 갖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러스티는 소년들을 운동장으로 데려가 그들의 축구 실력을 테스트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년들은 미식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많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디는 어느 순간 화를 내기까지 했고 하디는 소년 중 한 명을 때렸습니다. 다음날 프랭크는 러스티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것은 무의미하며 소년들은 브로셔 인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는 비밀리에 소년들에게 판매용 브로셔를 인쇄하게 했고 프랭크는 그들이 실수하면 그들을 때리곤 했습니다. 고아원장은 프랭크의 행동을 알지 못했고 러스티에게 스포츠보다 직업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축구 코칭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스티에게 소년들이 축구를 할 생각을 하려면 먼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러스티는 아내 후아니타에게 소년들을 가르치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소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며칠 후 소년들은 운동장에서 축구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고아원 원장이 러스티에게 시험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시험에 응시한 남학생 17명 중 단 5명만이 낙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12명의 남학생들만이 축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러스티와 DOC는 학교 풋볼리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러스티는 머사닉 홈이라는 팀에 가입했지만 리그 회장은 러스티의 학교에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합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칙에는 학교가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으려면 최소 500명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DOC는 규칙에 따르면 학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가 참가하도록 허용하면 머사닉 홈이 여전히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긴 대화 끝에 위원회는 결국 머사닉 홈이 토너먼트에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러스티가 소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말했을 때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연습 끝에 토너먼트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 팀이 처음으로 함께 경기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았다. 하디가 득점을 했을 때에도 파울 때문에 득점에 포함되지 않았다. 팀은 서로를 비난하고 논쟁했다. 그런 다음 러스티와 DOC는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머사닉 홈은 결국 첫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다음 날 러스티가 축구 전략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러스티는 그의 딸이 축구 포메이션을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러스티는 자신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힘보다는 속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경기 전날 밤 러스티는 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고아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리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한 하디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디는 자신이 이제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새로운 포메이션을 사용했고 예상치 못한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러스티의 딸의 그림 덕분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러스티의 차가 고장이 났고 또 다른 스쿨버스가 프리메이슨 소년들을 놀리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다른 코치인 루서는 심지어 고아 소년들이 그의 최고 학교 축구팀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러스티는 짜증이 나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머사닉 홈의 승리 소식과 그들의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이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소년들의 축구를 보러 왔습니다. 그들의 연승 행진은 계속됐다. 고아들의 연속 승리 이야기는 들불처럼 퍼져 많은 사람들, 특히 텍사스의 다른 고아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프리메이슨 홈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시드라는 아들을 찾으러 고아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시드를 두고 온 것을 후회하고 시드에게 집에 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시드는 그녀와 함께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시드는 그가 이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찾으러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도 프리메이슨 팀은 계속해서 축구 경기에서 승리했고 어떤 상대팀도 러스티의 독특한 포메이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승리 소식은 계속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고아들의 지위를 높이려는 러스티의 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고아 원장은 다른 학교팀의 축구 유니폼을 기증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유니폼을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러스티는 DOC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고 러스티는 그 음료수를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러스티는 DOC에게 소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러스티는 소년들이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프랭크는 상대팀 코치인 루터를 만났다. 프리메이슨 팀은 준결승에서 루터의 팀과 대결을 펼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프리메이슨 팀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밀리에 프랭크에게 뇌물을 주었고 프랭크는 하디의 나이에 관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하디는 축구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는 허용 연령보다 나이가 많았으며 이는 프리메이슨 팀이 축구리그 규칙을 위반했음을 의미합니다. 준결승전 날이 다가오고 프리메이슨 팀은 루터의 팀과 맞붙었다. 프리메이슨 팀은 루터의 팀보다 더 나은 경기를 펼쳤고 루터가 선수 중 한 명에게 프리메이슨 팀의 핵심 선수를 다치게 하라고 명령할 때까지 프리메이슨 팀은 쉽게 승리했습니다. 한 명의 플레이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메이슨 팀은 여전히 루서의 팀을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날 밤 프랭크는 남학생 기숙사에 들이닥쳐 여학생 기숙사를 엿봤다는 이유로 남학생 중 한 명을 나무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그런 다음 프랭크는 소년을 심하게 때린 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디는 친구가 너무 심하게 구타당한 것에 매우 화가 났고 하디는 프랭크가 부러질 때까지 같은 막대기로 프랭크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러스티는 신문에서 하우디가 다른 선수들보다 한 살 더 많았기 때문에 머사닉 팀이 실격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러스티가 DOC에게 이 소식을 알리러 갔을 때 러스티는 어젯밤에 프랭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러스티는 프랭크의 폭력을 고아원장에게 신고하러 갔지만 프랭크는 이미 고아원장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이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러스티는 프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들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아원장은 프랭크를 신뢰했고 프랭크의 이야기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러스티는 와니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러스티는 소년들을 돕기 위해 혼자 싸우는 것에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와니터는 러스티에게 미국 전역의 프리메이슨 팀 팬들이 보낸 지지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와니터는 러스티에게 그 편지가 러스티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집 앞에 있는 편지 중 하나를 읽는 동안 프리메이슨 팀은 러스티에게 어젯밤 발생한 사건 이후 하디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러스티는 하우디가 그의 어머니에 의해 버려진 집에 하우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스티는 그곳에 가서 하우디가 헛간 바닥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러스티는 과거의 고통과 치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러스티도 고아였고 러스티는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다음 러스티는 하우디를 껴안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고아들이 그곳에 왔고 그들은 하디를 자신들의 진정한 집으로 여겼던 고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프리메이슨 팀의 자격 박탈 소식이 퍼진 다음 날 풋볼 리그의 결정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는 대중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긴급 리그 세션이 열렸습니다. 풋볼 리그 회장은 출생 증명서에 하디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프리메이슨 팀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우디는 그 인증서가 하우디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죽은 형의 소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디는 자신이 하디 브라운 3세, 죽은 형은 하디 브라운 2세, 죽은 아버지는 하디 브라운 1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디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여전히 프리메이슨 팀을 실격시키려 했다. 회장이 루터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이 내려지려는 순간 미국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 대통령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프리메이슨 팀이 토너먼트에 계속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회장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회장은 겁에 질려 실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하디는 프리메이슨 팀이 자신 때문에 실격되지 않은 것을 기뻐했고 모두 축하했습니다. 밖에 있던 군중들도 신이 나서 아주 오랫동안 축하를 했습니다. 다음 날
프리메이슨 팀이 도시 밖에서 열리는 결승전을 위해 떠나려고 할 때 경찰이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을 놀라게 했다. 경찰은 프랭크와의 말다툼으로 하디를 체포하는 대신 팀이 승리하고 고아원의 자부심을 갖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은 프랭크의 사무실로 가서 수년간 미성년자를 착취하고 학대한 혐의로 프랭크를 체포했습니다. 누군가 프랭크의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에 증거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상대팀이 강세를 보였고 프리메이슨 팀은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프리메이슨 팀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독특한 포메이션에 도전할 수 있는 상대팀을 만났습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처졌고 프리메이슨 팀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디는 손가락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아가 되어 자랑스럽다. 고 외쳐 팀원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하디는 마침내 받아들였다. 그리고 하디는 고아인 팀원들에게 자신도 그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워디는 팀원들에게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상기시켰습니다. 하디의 마른 팀의 투지에 다시 불을 붙였고 그들은 새로운 결단력을 갖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DOC는 학생들의 동기부여 정신을 목격한 후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DOC는 술을 끊기로 결심했고 DOC는 술을 버렸습니다. 하디는 결국 경기 후반에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며 팀의 사기를 높이고 관중들의 지지를 얻었다. 관중들은 그들을 응원했고 그들의 팬들은 프리메이슨 팀이 복구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프리메이슨 팀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웠고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경기의 마지막 순간이 결정적이었다. 러스티는 전략 변경을 위해 시간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하디는 프리메이슨 팀에서 최고의 선수였고 상대팀은 항상 하디에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디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트릭 플레이를 해서 상대팀을 속이고 득점에 성공했다. 몇 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러스티는 팀에게 결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플레이하고 게임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아가 투사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디는 단 3인치 차이로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데 실패했고 프리메이슨 팀은 단 1점 차이로 게임에서 패했습니다. 점수는 7대6. 프리메이슨 팀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 선수들과 해설자들, 관중들은 프리메이슨 팀을 축하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이제 상상 그 이상을 성취해가는 12명의 고아들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프리메이슨 팀은 신문에 실릴 만한 타이틀을 얻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투쟁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프리메이슨 팀은 모두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러스티는 고아원의 스포츠나 학업 수업 이상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러스티는 고아들에게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쳤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하나의 행복한 가족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 잊지 마세요. 평안하세요.